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민지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에 닿는 순간을 느꼈다. 그 키스는 우연이 아니었다. 민지가 고백한 사랑의 증거였지만 지은의 가슴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지은의 어머니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우연히 목격한 그 장면이 가족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줄 누가 알았을까?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 졸업, 안정된 직장,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딸.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지은은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껴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그 감정은 대학 시절 첫 연애로 이어졌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 때문에 늘 숨겨야 했다. 민지는 지은의 동료로 28살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민지는 자신감 넘치고 솔직한 성격으로 팀 내에서 인기 많았고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인 지 오래였다. 그녀는 지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고 서서히 다가갔다. 그날은 회사 프로젝트 마무리 파티였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팀원들이 모여 축하를 나누었다. 지은은 피곤한 몸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따라왔다. 지은아, 잠깐 이야기할까?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들은 카페 뒤편 골목으로 나섰고 민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나 너 좋아해? 진심이야.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도 민지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안 돼, 민지야. 우리는 친구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키스했다. 그 순간 지은의 어머니가 우연히 그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온 길이었다. 어머니의 비명이 울렸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다. 민지는 당황하며 물러섰고 지은은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끌려갔다.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문을 잠그고 지은을 다그쳤다. 너 미쳤어. 여자랑.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과 자녀를 인생의 목표로 여겼다. 지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했다. 지은은 그날 밤 내내 울었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 가족의 유대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명령으로 집에 갇힌 상태였다. 어머니는 지은의 핸드폰을 빼앗고 민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이 병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반박할 용기가 없었다. 한편 민지는 회사에서 지은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민지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지은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 깨달았다. 민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대학 때 첫 연인과 헤어진 이유가 가족의 반대였다. 그때 민지는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증에 빠졌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지은을 잃을 수 없다. 지은의 집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아버지가 퇴근해 돌아오자 어머니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내가 왜 그런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이게 제 진심이에요. 가족 회의가 열렸다. 부모님은 지은을 설득하려 애썼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민지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 척하며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웠다.
밤늦게 몰래 핸드폰을 되찾아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와줘. 민지는 즉시 응답했다. 내가 갈게요. 하지만 민지는 조심해야 했다. 지은의 가족이 개입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민지는 친구를 통해 지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지은은 몰래 나와 민지를 만났다. 부모님이 날 감시해. 어떻게 하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싸우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 만남은 또 다른 충격을 가져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뒤를 밟아온 것이다. 어머니는 카페에 들어서며 소리쳤다. 민지 씨,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민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아주머니, 지은이를 사랑해요. 강제로 막을 수 없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에서 절망으로. 그날 저녁, 지은의 집은 폭풍이었다. 부모님은 민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내가 우리 딸을 유혹한 거야. 지은은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부모님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집에서 나가. 이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옥죄었다. 하지만 민지의 사랑이 유일한 빛이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고민했다. 그녀는 지은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직장도 위태로웠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가 지은이랑. 민지는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민지 씨,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를 해치지 마. 민지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사랑이 회사 문제인가? 그녀는 퇴사를 고민했다. 하지만 지은을 위해 버텨야 했다. 민지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친구는 말했다. 성인인데 강제할 수 없어. 하지만 가족 압력이 크면 힘들어.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과 함께 도망칠 준비를. 지은은 다음 날 부모님 몰래 짐을 챙겼다. 그녀는 민지의 아파트로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발 직전 어머니가 막아섰다. 가지 마, 지은아. 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눈물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지은은 그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섰다. 거리로 나온 지은의 가슴은 자유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클 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민지의 아파트에 도착한 지은은 민지를 끌어안았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직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의 벽이 높았기 때문이다. 민지의 아파트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 위치해 있었다. 지은이 도착한 그날 밤, 둘은 오랜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직장으로 돌아가야 해. 부모님한테는 연락 안 할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지은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지은 씨, 민지 매니저랑 사귄데 누군가 속삭였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직장에서 드러나면 승진이나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려 애썼다. 우리 관계를 숨기자. 당분간. 하지만 지은은 동의하지 않았다. 숨기다 지쳐. 솔직하게 살고 싶어. 그 말은 민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지는 과거에 숨기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첫 연인은 가족 압력으로 헤어졌고 민지는 그 후로 오랜 시간 혼자였다. 이제 지은과 함께인데 또 숨겨야 한다니. 민지는 결심했다. 그럼 공개하자.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 둘은 주말에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지은의 부모님과 대화하려 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하엇이했다. 지은이 전화를 걸자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집에 돌아와. 내가 없으니 아빠가 아파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지는 걱정했다. 함께 갈게요 하지만 지은은 혼자 가기로 했다. 내가 해결할게. 지은이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지은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마.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 그 애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이 지은은 반박했다. 민지 때문에 행복해요. 가족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의 오빠가 개입했다. 오빠는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온 30대 초반 남자였다. 그는 보수적이지 않았지만 가족의 명예를 걱정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야? 결혼도 못하고 오빠의 말은 지은을 자극했다. 결혼이 전부가 아니야. 지은은 소리쳤다.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현실을 봐.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도 없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녀는 민지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결혼, 아이, 모든 게 불가능할 수 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돌아와 울었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회사 상황도 악화되었다. 상사가 민지를 불러 말했다. 민지 씨, 지은 씨랑 관계 때문에 팀 분위기가 안 좋아. 하나는 그만둬야 할지도. 민지는 분노했다. 그건 차별이에요. 상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현실이 그래. 이민지는 퇴사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새 직장 찾을게.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미안했다. 내 탓이야. 하지만 민지는 웃었다.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지. 민지는 헤드헌터를 통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과정에서 친구들의 반응을 마주쳤다. 일부 친구는 지지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멀어졌다. 민지야, 왜 굳이 공개해? 조용히 사는 게 낫지. 그 말은 민지의 자존심을 상처 입혔다. 지은은 부모님과 화해를 시도했다. 그녀는 주말에 집으로 가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아빠, 제 감정을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걱정돼.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깨졌다. 어머니가 몰래 민지의 과거를 조사한 것이다. 어머니는 민지가 과거의 우울증을 앓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애가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화가 났다. 프라이버시 침해야. 지은은 부모님과 다퉜다. 결국 집을 다시 나왔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됐다. 급여는 적었지만 자유로웠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살기로 했다. 우리 집으로 와. 이 지은은 동의했다. 둘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지은은 불편했지만 민지의 지지로 버텼다. 어느 날 지은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하지만 상사가 조건을 달았다. 개인 생활을 조용히 해. 지은은 거부했다. 제3이에요. 결국 승진은 물 건너갔다. 지은은 실망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를 찾아왔다. 우리 동생을 놓아줘. 오빠의 말은 위협적이었다. 민지는 대응했다.
지은이가 선택한 거예요. 오빠는 화를 내며 떠났다. 그 후 오빠는 부모님을 설득해 지은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 유학 가서 마음 정리해 지은은 거부했다. 안 갈래. 가족의 압력이 극에 달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녀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안지라고 진단했다. 민지는 지은을 돌봤다. 내가 지킬게. 하지만 민지도 지쳤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왜 지은을 끌어들였을까? 지은은 회복하며 결심했다. 우리가 싸워야 해. 사회를 바꾸자. 민지는 동의했다. 둘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 누군가 말했다.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지은은 해고 위협을 받았다. 이미지가 안 좋아. 지은은 싸우기로 했다. 그녀는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차별이에요. 단체는 지지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법적 싸움은 지은의 삶을 뒤집었다. 인권단체의 변호사가 말했다. 한국법에서 동성애 차별은 불법이지만 증거가 필요해. 지은은 회사 상사의 말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젊은 여성, 성소수자 차별 소송 제기의 기사가 나왔다. 지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조용히 살면 안 돼. 지은은 대답했다. 조용히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그녀도 증인으로 나섰다. 우리의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민지의 말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반대측은 회사 이미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그 과정에서 지은은 사회의 편견을 직면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적인 사랑.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와 함께 버텼다. 우리가 이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 가족의 반응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오라.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바뀌지 않아. 오빠는 중립을 지켰다. 내 선택이야. 지은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이해해주세요. 모임에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느꼈어요. 숨기다 지쳤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몰랐어. 그날 약간의 화해가 이뤄졌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재판 중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우울증 이력이 문제됐다. 반대측 변호사가 말했다. 불안정한 관계. 민지는 분노했다. 과거는 과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민지의 자존감을 흔들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탓인가 봐. 지은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함께 이겨. 재판은 승리로 끝났다. 회사는 지은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불했다. 차별 금지. 지은은 기뻤지만 피곤했다. 승리의 대가는 컸다. 친구들 일부가 떠났다. 승리 후 지은과 민지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가 해외 출장을 가야 했다. 한 달만. 지은은 불안했다. 혼자 있으면 어떡해. 민지는 약속했다. 돌아올게. 출장 중 민지는 현지에서 비슷한 커플을 만났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 보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부모님의 압력이 다시 시작됐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 없을 때 생각해봐에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화가 났다. 정상은 뭐예요? 민지가 돌아온 날, 지은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사랑해. 둘은 로맨틱한 저녁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지은은 자책했다. 내 탓이야. 민지는 위로했다. 아니야. 아버지의 병은 가족을 다시 모았다. 어머니는 민지를 불렀다. 도와줘. 민지는 병원에서 지은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 민지 씨, 고마워. 아버지의 회복은 느렸다. 지은은 병원과 직장을 오갔다. 민지는 지은을 지원했다. 하지만 민지의 새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성소수자라서 불편해. 동료의 말이었다. 민지는 무시했지만 상사가 불렀다. 조용히 해. 민지는 퇴사했다. 이런 곳 안 다녀. 지은은 걱정했다. 돈. 민지는 웃었다. 프리랜서 할게. 민지는 글쓰기를 시작했다. LGBT 주제의 에세이. 내 경험 공유할게.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했다. 가족은 다시 모였다. 아버지는 말했다. 민지 초대해.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따랐다. 식사 자리에서 민지는 긴장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물었다. 지은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민지는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날 약간의 수용이 생겼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용감해.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지만 조건은 관계 숨기기. 지은은 거부했다. 아내 대신 민지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LGBT 워크숍.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만났다. 너희 덕분에 용기 났어.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비용은 컸다. 지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번아웃. 민지는 걱정했다. 쉬자. 재판 승리의 여파로 지은은 미디어 인터뷰를 받았다. 변화를 위해. 하지만 그로 인한 반발이 컸다. 익명의 협박 전화. 조심해.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는 보호하려 애썼다. 함께 있어. 긴장의 정점에서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계속 싸울까? 포기할까? 지은의 선택은 계속 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더 큰 활동을 계획했다. 서울 프라이드 참가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용기 내오. 프라이드 준비 중 둘은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비정상 시위대의 소리에 지은은 떨렸다. 하지만 민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프라이드 당일 수천 명이 모였다. 지은은 무대에 올라 이야기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 뒤로 반발이 왔다. 온라인에서 해킹 위협. 가족도 변화했다. 아버지는 프라이드를 TV로 봤다.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건강만 해. 오빠는 해외에서 응원 메시지 보냈다. 잘하고 있어. 지은은 가족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민지의 상황은 달랐다. 그녀의 부모님이 알게 됐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너 미쳤어. 민지는 대답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가족을 잃었어. 지은은 위로했다. 내 가족이 내 가족이야. 활동 중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옛 친구가 언론에 이야기를 팔았다. 지은의 비밀 기사가 나왔다. 지은의 과거 연애가 드러났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친구는 돈 때문에 라고 했다. 지은은 배신의 아픔을 느꼈다. 민지는 분노했다. 용서 안에 그 사건으로 지은은 우울해졌다. 포기할까?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 돼. 계속 가. 사회적 압력이 극에 달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 이미지 문제로 해고 지은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에는 더 컸다. 전국적 이슈가 됐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지은 파이팅. 하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시위가 일어났다. 지은은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렀다. 민지는 외출할 때 조심했다. 위험해. 민지의 글쓰기가 성공했다. 에세이 책이 출간됐다. 사랑의 대가 우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민지는 인터뷰를 했다. 우리 이야기예요. 책으로 인한 수입으로 둘은 안정됐다. 하지만 책 내용으로 부모님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민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책 그만 팔아. 민지는 거부했다. 제3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떠났다. 민지는 눈물 흘렸다. 왜 이해 못해? 지은의 소송은 다시 승리했다. 회사는 벌금을 물었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 회사. 여기서 행복하게. 민지는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둘의 삶은 안정됐지만 내적 갈등이 남았다. 지은은 아이를 원했다. 입양할까? 하지만 한국 법은 동성 커플 입양을 금지했다. 지은은 실망했다. 불공평해. 민지는 대안을 찾았다. 해외로 갈까? 지은은 고민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지은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손주 대신 우리의 행복을 봐주세요. 어머니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기다렸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우울증이 재발할까 두려웠다. 약 먹을게. 지은은 걱정했다. 내가 도울게. 둘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힘들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 반전이 일어났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불렀다. 대화할까? 어머니는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지은을 행복하게 해. 민지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그날 가족의 수용이 시작됐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지은은 활동을 계속했다. 워크숍, 강연. 변화를 위해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번아웃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민지를 봤다. 미안. 민지는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회복 후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해외로 가자. 민지는 동의했다. 새 시작.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 가지마. 지은은 울었다. 돌아올게. 출국 준비 중. 지은은 과거를 돌아봤다. 키스부터 시작된 여정. 많은 대가를 치렀다. 가족, 친구, 직장. 하지만 얻은 것도 컸다. 자유와 사랑. 출국 전날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는 말했다.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건강해. 오빠는 선물을 줬다. 행복해. 지은은 감동받았다. 민지도 가족처럼 대접받았다. 고마워요. 공항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새로운 삶, 비행기가 이륙했다. 해외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캐나다로 간 둘은 동성 결혼을 했다. 영원히 함께. 결혼식은 작았지만 행복했다. 지은의 가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어머니는 축하했다. 축복해의 그 순간 지은은 모든 대가가 같이 있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언어, 문화. 지은은 홈시크에 시달렸다. 한국이 그리워. 민지는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해. 새 직장에서 지은은 성공했다. 마케팅 매니저. 민지는 작가로 활동했다. 책이 국제적으로 번역됐다. 사랑의 승리유. 둘은 입양을 준비했다. 아이를 갖자. 과정은 길었지만 성공했다. 작은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 가족의 반응이 복잡했다. 어머니는 손녀라고 물었다. 지은은 설명했다. 네. 어머니는 받아들였다.
귀여워. 시간이 지나 지은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변화된 사회에서 살짝 한국은 조금씩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지은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돌아온 지은은 강연을 했다. 경험 공유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 영감 조효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전통을 지켜 지은은 싸웠다. 사랑은 전통 넘어. 가족과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았다. 할아버지야 어머니는 요리를 해줬다. 환영해 오빠는 선물을 줬다. 조카예요. 민지는 가족의 일부가 됐다. 고마워요. 하지만 내적 갈등은 남았다. 지은은 과거의 선택을 돌아봤다. 잘한 걸까? 민지는 말했다. 네. 사회적 논쟁 속 지은은 책을 썼다. 대가와 선택책은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지은은 토론회에 나갔다. 사랑의 자유, 반대자는 말했다. 도덕적 문제, 지은은 대응했다. 사랑이 도덕을 정해 옛 토론은 뜨거웠다. 지은의 삶은 롤러코스터였다. 행복과 고통의 반복. 마지막 고조에서 지은은 위기를 맞았다.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엄마 둘이야. 지은은 상처받았다. 어떻게 해? 민지는 말했다. 교육하자. 둘은 학교와 대화했다. 다양성 존중. 학교는 동의했다. 아이는 적응했다. 엄마들 사랑해. 지은은 안도했다. 식구가 된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모두를 모았다. 감사해. 아버지는 말했다. 내 덕분에 배웠어.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미안하고 고마워. 오빠는 웃었다. 강해졌어. 민지는 눈물 흘렸다. 가족이에요. 그 순간 모든 갈등이 해소됐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질문이 남았다. 이 모든 선택이 옳았을까? 이 선택이 옳았을까?